공범들에게 진술을 짜줬다. 처지에 생긴 김성태가 사건의 전모를 내가 양심 선언을 하고 배상윤을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검찰이. 근데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야 지우가 씨발 지지실에 광고 들어왔답니다. 나도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걱정은 좀 많이 했고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잘 아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근무했잖아.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네 분들은 이거 몰라. 그런 거를 이제 이어주는 그 인터넷 끝판왕.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니까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미처의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조재현 변호사는 제가 만났을 때는 남부지검 차장검사였더라고요. 본인이 남부지검에 있을 때 김성태가 쌍방울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가 조작을 해요. 그래갖고 김성태가 아마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김성태를 잡은 게 조재현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을 하죠. 자기가 수사해서 잡아 넣었던 피의자, 사실상 법률 조력을 한 거죠. 그 뉴탐사에서 김성태가 석방되고 나서 쌍방울 사옥 옥상에서 파티를 벌였는데 거기 뭐 가수 태진아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영상 보시면 거기 등장한 분이 조재현. 조재현 이분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분이 갑자기 등장한 게 굉장히 이상한 게 일단은 이렇게 고검장 출신들은 정식 선임계를 안 내요. 이것도 사실은 불법인데 전화로 한다거나 뒤에서 뭐 압력을 좀 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몰래 변론을 하는데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수차례 나타나서 피의자들과 대화를 했다. 이화영과 면담을 했다. 이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화영이 2023년 6월 말에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을 2차례 접견한 것도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공범들에게 진술을 짜줬다. 엄청난 증언을 한 거죠. 조재현은 이화영의 변호인도 아니고 쌍방울의 변호인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도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창작된 소설이다 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문을 써서 검찰 기자단에 뿌립니다.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기자단을 통해서 배포를 합니까?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왜 수원지검 검사실에 찾아가서 이화영을 만나고 김성태, 박용철을 왜 만납니까? 왜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수원지검에 있는 이화영까지 찾아가서 구치소에서 접견을 한 이유는 뭔지 안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뭘 했는지, 왜 그랬는지,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 본인이 만났던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 보면 박상영 검사는 조재현이 자기 검사실에 수시로 들락거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중징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통이 났고 하나는 또 뭐냐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수사팀이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그런 방침이 세워졌더라고요. 또다시 감옥에 가야 될 처지에 생긴 김성태가 이럴 바에야 사건의 전모를 내가 양심 선언을 하고 선처를 바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재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지금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불법에 가깝다. 특히 박상용은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변함없는 진실이죠. 이거는 제가 KH그룹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배상윤 회장이 지금 연초에 지금 귀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베트남에 있었고요.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국경 근처. 본인은 지금 도피해 있지만 여러 사건들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없고 물증을 뭘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검찰과의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게 있다.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우리 국적기에 탄 순간 체포가 되고 압송이 돼서 아마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많은 언론 카메라의 조명을 받을 텐데 저는 물증이 있을 거라 보고 배상윤을 왜 검찰이 회유하려고 했을까? 그 녹음 파일에서 나오겠죠. 쌍방울만의 주장으로는 이게 입증이 어렵다고 본 거예요. 지금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돈을 주고 한 거의 모든 현장에 배상윤 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MOU나 사업 계획 그 안에는 KH그룹의 회사들도 다 같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이잖아요. 당시의 검찰은 배상윤의 진술이 필요했던 거죠. 현장에 동석한 공범 배상윤의 진술이 있다면 이화영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윤을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고 검찰이. 근데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체포되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저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타진해 보겠다,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며칠 전이에요. 검찰에 원본만 제출하고 끝날까요? 아니죠. KH그룹도 사본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통화 녹음 파일에 복사본은 남아 있는 것이고 검찰이 조작하는 KH에서 당연히 그 사본이 이제 세상에 나오겠죠.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먼저 받아서 국민 여러분께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부수가 필요했던 건 돈이죠. 쌍방울에서 안부수의 딸에게 강동구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안부수의 변호사비도 대줍니다. 쌍방울에서 그 집을 해줬다고 얘기를 했고 그곳엔 실제로 안부수 회장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부수의 딸과 아버지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수원지검 검사실 내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되잖아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과 그 앞에 1315호 소위 말하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이 공범들은 매일같이 만나서 같이 있습니다. 방영철 부회장도 있었고 김성태 회장도 있었고 안부수 회장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제가 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검사가 자리를 비켜주거나 심지어 검사가 있을 때도 쌍방울에서 노골적으로 안부수를 회유하고 대가를 제공한 거죠. 검사가 쌍방울을 이용해서 증인을 매수했고 실질적으로 23년 4월에 안부수가 법정에 나와서 그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돈을 준 겁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석 달 전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불과 석 달 만에 그 증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건 조작이 있었고 그것은 대부분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회장 김성태, 안부수 공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같이 출정시켜서 한 공간에 둬요. 출정을 시켰으면 뭔가 조사를 한다거나 면담을 한다거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대지신문 조서가 한 2, 3일 후에 꾸며집니다. 계속 불러요. 그럼 뭡니까? 앞 단계에서는 말이 다 완벽하게 맞춰지면 그제서야 대질 조서를 꾸린 사실이 저는 이 대질 조서를 수사 기록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나온 거죠. 작년 10월 국감일 거예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서 연호회 술 파티가 있었고 나에 대한 그리고 쌍방울에 회유가 있었고 부산고검장 출신 조재현 변호사가 와서 나를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를 했죠. 연어가 제공되고 지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또 들었으니까 쌍방울의 안부수를 매수했다. 사실상 공범과 증인을 매수했다는 것도 작년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오히려 당시에 국민의힘, 주진우 등 법사위원들이 난리를 쳐서 이화영을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야, 검찰청에 술이 들어온 사실이 없는데 너 왜 거짓말해? 수원지검이 작년 4월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보도자를 내요. 되게 재밌는 게 수원지검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이화영을 바로 기소합니다. 9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든 거죠. 이화영이 거짓말한다고. 다행히 올해 6월 정권이 바뀌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여태까지 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지시합니다. 특별 점검팀을 만들어서 직접 조사를 해요. 당시에 이 대북송금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빼서 동행했던 그 교도관들을 전수조사합니다. 근데 그 교도관들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은 거죠. 9월 17일경에 이미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법무부가 조사한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요약본인데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고 연호의 술파티뿐만이 아니고 진술 세미나를 지금 언론이 제기했거나 이화영이 주장한 거의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었구나.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검사의 회유와 강압, 조작,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오롯이 완벽하게 드러날 거라 보는 게 대북송금 사건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이화영을 위증으로 고발을 하는 바람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제가 보고 싶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위증 재판에서 판사가 법무부에서 조사했던 그 모든 결과물을 다 받은 겁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화영 위증 재판에 들어갔던 검사 4명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습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일제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오전에는 들어보니까 재판을 멀쩡히 잘 했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검사 측에서 교도관 42명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42명을 신문하려면요 1년이 더 넘게 걸려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채택한 교도관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법무부 조사에서 본인이 보고 겪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얘기했는데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고까지 얘기가 돼 있어요. 재판장은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42명이 다 필요 없다고 아는 거죠. 핵심을 밝혀줄 교도관이 특정이 되니까 이 사람만 증인 채택한 거죠. 재판을 사실상 깽판을 부린 거죠. 그래놓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가 신청했던 증인을 다 깠다. 검사들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 이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저거는 이화영의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검사들이 교도관을 그렇게 무더기로 신청했을 때 판사가 기각하면 검사들의 말이 진실이겠죠. 지금 이 수원지검이 박상현 검사 한 명의 일이 아니고 수원지검 전체가 나서서 정적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기획된 공작 조작 수사였다는 게 검사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다 연관된 일이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자기들이 실태 조사, 자체 조사를 할 때도 이 검사들이 지금 이화영의 재판에 들어와 있다. 그래놓고 교도관 탓을 하면서 판사 탓을 하면서 기피 신청을 하고 도망갔다. 제가 그래서 이 실태 조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라고. 시민들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공문서를 저는 공개를 한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공문서를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문건을 토대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아주 극소수 언론만 써요. 이것도 진짜 황당한 거죠. 대다수 언론이 쓰지 않습니다. 야, 이게 뭐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간에 정말 이상한 일이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검언 유착은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똑같이 가는, 검찰의 개혁을 방해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